노자 1장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노자도경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자라고 하는 책에 도경과 덕경 이 두 개의 큰 나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앞쪽에 있는 우리가 달리는 상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편을 우리가 달리 도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이라고 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경학이 등장했던 한나라 이후에 편집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는요, 노자의 최초의 주라고 하는 하상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노자 도경 다음에 하상공 장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장구라고 하는 것은 단락을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장구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라든지 서적, 문헌의 해석에서 한 가지 형식입니다. 자, 하상공 장구의 다른 이름은 하상공주이기도 합니다. 하상공이 주를 썼다라고 해서 하상공주라고도 부릅니다. 그 제1이라고 되어 있는데 1편을 가리킵니다. 자, 이 다음을 읽어보시면은요, 채도 제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1, 제1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자 1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선 제1이라고 썼습니다. 채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채로 삼는다라고 하는, 또는 도를 터득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 터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체득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기 때문에 몸소 얻었다, 즉 몸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채도는 도를 터득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밑줄 쳐 있는 부분은요, 전부 노자의 원문입니다. 익숙하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고, 상무욕, 이관기묘, 상유욕, 이관기교, 차양자, 동추리 이명, 동위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자, 이것이 노자의 원문인데요. 하상공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다시피 두 줄로 해서 작은 글씨로 줄을 잔뜩 써놨습니다. 노자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노자를 이해하는 방식을 하상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쪽으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맨 앞에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도가도, 비상도는 뭐 다른 여러 주석서에서 또는 번역서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도는 말할 수 있다, 있으나 상도가 아니다. 자, 이 구절은 뒤에 나오는 명가명 비상명하고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문장입니다. 명가명 비상명도 역시 똑같이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름은 이름 지으나 상명이 아니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도는 말할 수 있으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가라고 하는 글자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조동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도 된다 라고 해서 허락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능을 표시할 때 가라고 하는 이 조동사를 중국어에서는 씁니다. 앞에 나오는 도는 지금 명사로 사용되었고요. 주어이면서 동시에 주제어입니다. 그래서 도는 이라고 했고요. 가 다음에 나오는 도는 동사입니다. 동사일 때 도는요, 원래 도라고 하는 글자가 요런 의미였어요. 즉 이끌다 라고 하는 의미의 도라고 하는 요런 뜻이었는데, 이끌다 라고 하는 이 뜻 말고 동사로 사용될 때 또 무엇을 사용하냐 하면은
말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돈은 이끌 수 있다가 아니고 돈은 말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걸 번역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돈은 말할 수 있으나 라고 했어요. 뭐뭐 하나라고 하는 이 우리말 조사는요, 양보를 표시할 때 쓰는데 보통 여러분들 익숙한 왕필의 노자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 부분이 돈은 말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해서 가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화상공의 맥락을 이렇게 쭉 쫓아가다 보면은 이 가도라고 할 때 도에 붙일 수 있는 말이 뭐뭐 하면이라고 하는 가정이 아니고 뭐뭐 하나라고 하는 양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돈은 말할 수 있으나 상도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라고 지금 하상공이 얘기를 하냐면은 위 경술정교지도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위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를 위라고 해서 말하다, 뭐뭐라고 부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풀이를 할 때 사용될 때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라틴어에서는 이제 코퓰라라고 부르는 건데 이 코퓰라라고 하는 것은 뭐 개사라고도 우리가 옮깁니다. A는 B이다 라고 할 때 이다에 해당하는 것, 즉 A는 B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 등호에 해당하는 말을 이 유럽어에서는 코퓰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즉 이거는 정의를 할 때 위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그러면 이때는 이다라고 해야지 뭐뭐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뭐라고 부른다라고 할 때는 이 뒤에 위 다음에 지라고 하는 목적격 대명사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지라고 해서 그것을 부르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쓰게 됩니다. 여기는 위라고만 썼기 때문에 뭐뭐이다라는 말이니까 뒤에 나오는 목적어는 경술정교지 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은 경술정교의 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도는 말할 수 있으나 라고 했을 때 도가 여기 경술정교의 도라는 거예요. 경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치세술입니다. 즉 우리가 뭐 경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경세 재민을 줄여서 경제라고 하죠. 즉 다른 말로는 이제 통치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교라고 하는 것도 그 통치의 어떤 과정 결과 이거를 정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라고 하는 것이 경술과 정교의 도, 즉 방법이라고 하는 의미로 도라는 말을 여기에서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상공이 생각할 때 도라고 하는 건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상도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즉 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라고 부를 때 그때는 경술정교의 도인데 이것보다 차원이 높은 상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하상공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상도라고 할 때 비는 뭐뭇이 아니다라고 하는 동사고요. 부정동사입니다. 상도라고 하는 것이 그 보어가 될 텐데 상도가 아니다라고 할 때 그거를 어떻게 지금 풀이를 했냐면은 비자연장생지도야 라고 해서 여기도 역시 비라고 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자연장생지도, 여기에서 상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이라고 하는 건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연, 즉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nature 아니면은 자연계라고 할 때 그 자연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절로라고 하는 의미에 우리가 요거를 보통은 본질이라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본연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자연 본질적이고 장생이라고 하는 건 길게 산다, 즉 오래 산다는 말인데 한계가 없다면 오래 사는 것, 길게 사는 것에 한계가 없다면은 그거는 사실상 불사하고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상공이 상도라고 말한 것이 무엇냐 하면은 바로 이 한계 없이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지금 상도라고 하상공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니까 본질적이다. 그러니까 저절로 있다. 그 자체의 원인이 있다 이 말이고요. 장생이라고 했으니까 한계 없이 계속 존속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생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것은 무가 아니라, 즉 없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의 세계입니다. 하상공이 생각했던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유의 세계이고, 이 유의 세계가 영원 불멸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원이 나뉘는데 그 차원이 높은 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아마도 더 깊은 차원일 겁니다. 더 깊은 차원에 있는 것이 이 상도이고, 그리고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도, 즉 경술정교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도는 말할 수 있으나 상도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표면적인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라고 하는 것이 경술정교의 도라고 했으니까 표면적인 도는 말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상공은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에 있는, 바닥보다 밑에 있는 상도라고 하는 것,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도일 텐데 그 뒤에 가면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자연 장생지도야 라고 하는 거 다음에 보면은 상도, 당이, 무위, 양신, 무사, 안민, 함광, 장휘, 멸적, 익단, 불가칭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도라고 하는 것, 이것의 성질은 뭐냐 하면 여기 나오다시피 불가칭도라고 했어요. 칭이라고 하는 것이 뭐 먹고 대등하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무게가 같은 거예요. 천칭 같은 거, 저울 중에 천칭이라고 있죠. 그걸 보면 아실 수 있는데, 또 이게 일컫다, 부르다라고 해서 역시 위하고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다,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불가칭도라고 했으니까 도라고 칭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상도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칭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라고 하는 건 맨 처음에 나온 건 뭐냐면 경술정교의 도예요. 이거는 규정되는 거예요. 칭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상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장생지 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라고 할 수가 없다. 즉 이때 도는 뭐가 될까요? 여기 불가칭도 할 때 이 도는 뭐냐 하면은 바로 말할 수 없는, 규정이 없는 도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상도예요. 상도는 일컬을 수 없다. 여기 뒤에 명가명 나오는데 명하고 칭을 합치면 명칭이 되죠.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부르는 이름이 될 텐데요. 여기에 이름을 지을 수 없는 것, 그것 무규정의 도가 있다는 것, 그걸 상도라고 부른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오세요. 상도, 당이, 무위, 양신, 무사, 안민, 함광, 장휘, 멸적, 익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도 다음에 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전치사예요. 전치사이고 뭐뭐으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전치사라고 하는 중국어의 품사는요, 혼자서 못 써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다음에 명사인 놈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합쳐져 가지고 전치사 구가 됩니다. 근데 중국어에 전치사가 나온다 하면은 전치사 구라고 하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당, 이, 무위, 양신이라고 했는데 이 다음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무위라고 하는 놈이 이의 목적어예요. 전치사라고 하는 놈들은 중국어에서 모두 타동사에서 온 놈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타동사는 규정상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놈입니다. 타동사는 그 자체로 불완전한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있을 때 완전해지죠. 그래서 전치사가 타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그 뒤에 불완전한 걸 완전하게 해주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져 가지고 완전해지죠.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무위라고 하는 놈이 요게 지금 전치사 구예요. 그럼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은 어차피 이게 여기 그 한나라 때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긴 하지만은 동사에서 파생된 이거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사어가 되고 이 부사어는
이 뒤에 수러가 합쳐져야 돼요. 여기 양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이라는 게 무엇을 기르다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당양이라고 해서 길러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당위를 표시하는 말이 돼요. 그 다음에 목적어, 양의 목적어가 뭐냐면은 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신령스러운 것 정도가 되겠죠. 뭐 정신이라고 일단은 해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원래 고대 중국어에서 정과 신이라는 건 구분이 되는 거니까 이 신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로는 정신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요거를 구분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우선 알아놓으셔야 돼요. 무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노자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이죠. 무의라고 하는 건 함이 없음이라고 하는데 무의도식이라고 할 때 그 무의라고 하는 말하고는 좀 달라요.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목적 없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되먹임 되지 않은, 즉 되돌아오지 않는, 대가가 없는 행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각이라든지 감정과 이제 욕망의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위를 이제 가리키겠죠. 자, 그래서 이 무의라고 했으니까 무의로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의라고 하는 것, 목적 없는 행위로 신을 길러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무사안민, 함광, 장휘, 멸적, 익단이라고 하는 네 글자씩으로 되어 있는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 다음에 보면은 무의양신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네 글자였어요. 근데 여기 지금 쭉 이렇게 열거한 말에는요, 사실은 당이라고 하는 말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맨 앞에 썼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사안민이라는 말도 당이 무사안민, 함광장휘라는 말도 당이 함광장휘, 그 다음 멸적익단이라는 말도 당이 멸적익단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무사라고 하는 말, 요것도 이 앞에 이 무위라고 묶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무사 이렇게 엮이게 됩니다. 무사는 우리 무탈하다, 무사하다라고 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즉 사고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 무사도 무위와 마찬가지로 무위도식할 때 무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무위가 이 무사도 역시 무사하다, 안전하다, 아니면 탈이 없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다가 이해하는 것보다 사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무엇을 섬기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무사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사.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무탈하게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사 어쨌든 무탈하게 안민이라고 했어요.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여기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양신할 때 양자하고는 성질이 달라요. 양신이라고 할 때 양은 이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꼭 필요한 말인데 안이라고 하는 말은 편안하다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말인데 그런데 여기 지금 민이라고 하는 말,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민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안이라고 하는 말의 성질도 바뀌게 되는데요. 이 안이라고 하는 말이 형용사에서 뭘로 바뀌냐면은 타동사로 바뀌어요. 이걸 우리가 고대 중국어에서는 타동사화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 무사안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사함으로써, 즉 일 없음으로써, 탈 없음으로써 쓸데없는 일을 벌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 무사함으로써 백성을 편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함광장휘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당이 함광장휘라고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광이라고 해서 빛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휘라고 해서 역시 빛날 휘자가 나오는데 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광원이 있어가지고 바깥으로 나올 때 그것을 반사해가지고 반사하는 놈이 있는데 광은 이 광원을 가리키고 휘라고 하는 놈은 이 광을 받아가지고 되쏘는 놈, 반사하는 놈을 휘라고 그래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함광장휘라고 했는데 빛을 함하고 즉 포함하고 휘를
즉 빛남을 반사광을 장 숨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빛을 포함함으로써 그 반사광을 숨긴다라고 했으니까 빛을 우리가 똑바로 보면 한낮에 왜 우리 하늘에 해를 쳐다보게 되면은 눈이 부시죠. 그러면은 그놈이 반사광에 있는지 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눈이 캄캄해집니다. 이 함광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빛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눈도 멀게 만들 만큼 아주 센 빛, 큰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사광이 그 안에, 즉 우리 뭐 태양의 그 흑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 저 큰 빛 뒤에 이제 숨어 있는 빛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말을 그런 의미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빛을 포함함으로써 반사광, 빛남을 숨긴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보면은 멸적 익단이라고 했는데, 당이 멸적 익단이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멸적이라고 할 때 멸은 무엇을 멸하다. 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없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타동사고요. 뒤에 적이라고 하는 건 자취란 말이에요. 우리 뭐 발자취, 발자국 뭐 이런 것들 그때 적을 요렇게 씁니다. 멸적이라는 말은 타동사 수로에다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자취를 없앤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은닉하다라는 말 쓰죠. 닉이라는 건 감추다, 숨기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장하고 닉하고는 통하는 글자예요. 닉, 숨긴다라고 했고 무엇을 숨긴다 역시 타동사니까 목적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단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단이라고 하는 이놈은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봄이 되면은 그 봄비가 내리고 하면 이 풀싹 같은 것들이 뾰족뾰족 올라와 가지고서는 보일동말동하죠. 그 숨겨진 것이 땅이라는 것, 이게 뚫고 나와 가지고서는 싹이 살짝 보일 듯 말 듯한 이것을 우리가 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첨단이란 말을 쓸 때도 이 단이란 말을 쓰는데 첨머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끝이란 뜻도 있어요. 당연히 이제 싹이 땅에서 올라오니까 그게 이제 끝처럼 보이겠죠. 바늘 끝이라든지 송곳 끝이라든지 끝이란 말 쓰죠, 그죠? 그거 다 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익단이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타동사수로에다가 목적어니까 첫머리를 숨긴다, 끄트머리를 숨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하고 단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단은 싹의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이놈은 시작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나오지만은 이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시작이니까. 적이라고 하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는 뭔가가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 바닥에 쫙 찍혀 있는 자국들, 이거를 우리가 적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말이 묘한 거예요. 자취를 없앰으로써 그 첫머리를 숨긴다, 감춘다라고 했어요. 이 지금 보면은 이 시간이 어긋나 있고 뭔가가 이리 아주 좀 그 모순된 것들, 그래서 우리한테 다양한 어떤 이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는 이런 말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상도당이 무의양신, 무사안민, 함광장위, 멸적 익단, 불가칭도라고 했습니다. 자, 상도는 무의함으로써 신을 길러야 하고 무사함으로써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하며 함광, 빛을 포함함으로써 빛남을 감춰야만 하고 자취를 없앰으로써 첫머리를 숨겨야만 하는데 도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상도라고 할 때 상도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위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는 말, 하상공에 따를 것 같으면은 도는 말할 수 있으나 상도는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도라고 하는 게 두 차원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두 차원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는 도는 뭐냐 하면은 경술정교의 도예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도가 있는 거예요. 통치술, 권력 이런 거에도 역시 도가 있다는 거예요. 권술 이런 데도 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도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상도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차원이 높거나 아니면은 그 경술정교의 도라고 하는 것 아래 바닥에 기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도라고 하는 것도 이게 그냥 자연장생지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자연장생지도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무의하고 무사하고 함광하고 멸적함으로써 뭔가를 꼭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게 뭐냐면 양신을 해야 되고 안민을 해야 되고 장휘를 해야 되고 닉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구체적인 인물이 있다고 할 때 그 인물이 만약에 상도를 실천한다라고 하면은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양신과 안민과 장휘와 닉단이라고 하는 거 이걸로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참 이 하상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의 세계 즉 무는 여기에서는 전제만 돼 있고 무라고 하는 것은 괄호가 쳐져 있어요. 유의 세계에서 어떻게 무가 드러나느냐 그리고 그 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고는 하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거는 여기 보다시피 장이라든지 닉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걸 봐서 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딱 알아차릴 수 있게 이 무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유의 세계에는 무가 늘 개입해 있지만은 그것이 딱 우리가 알아챌 정도로다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는 말 우리가 지금 알아봤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하상공의 줄을 보면은 위, 부귀, 존영, 고세지, 명야라고 했습니다. 여기 명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왔던 도가도라고 할 때 도, 즉 경술정교의 도다라고 했을 때의 그 명입니다. 자, 부귀라고 하는 건 모두 아시죠? 부유하고 귀하다, 신분이 높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존영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부귀하고 비슷한데 존은 존중하다, 존중받다라고 하는 말이고 영은 영화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고세라고 했는데 고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세자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여기 지금 세자가 판본이 지금 송판본이기 때문에 송나라 때 쓰는 법에 따라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고세라고 하는 것은 역시 부귀 존영과 마찬가지로 아주 신분이 높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이 클래스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류층이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귀와 존영과 고세, 즉 상류층의 이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이 지금 보다시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름을 붙일 수 있으나 상명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보다 더 바닥 깊은 곳에 들어가는 그 상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앞에 도하고 그 다음 상도를 대비시켰듯이 여기서는 명과 상명을 대비시킵니다. 그러면 상명이 아니다, 늘 있는 이름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밑에 비자연 상제지명야 라고 했습니다. 아니다 라고 한 건 똑같은데요. 상명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연 상제지명이라고 했어요. 자연은 앞에 상도 얘기할 때 자연장생지도라고 했던 것처럼 저절로 스스로 그러다 본질, 본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래 또는 저절로 상제라고 했습니다. 늘 있는 이름이 아니다 라고 했죠. 상명을 이렇게 지금 풀이를 했고요. 지금 보면은 앞에 장생이라고 할 때 생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는 상제라고 할 때 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 상도라고 할 때 상자를 장생이라고 장이라고 이렇게 고친 것과 달리 여기에서 상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란 말을 그대로 썼어요. 늘 있다 라고 하는 말인데 저절로 늘 있다
지명이라고 했으니까 저절로 늘 있는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라고 하는 것과 생이라고 하는 것, 요거를 지금 짝을 이루고 있는데 앞에 장생 얘기할 때 생자 나왔죠, 그죠? 이거는 생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라고 하는 것은 존재입니다. 사실 그 존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만은 이거는 일단 번역어로 사용하는 것이고, 원래 존과 제라고 하는 건 각각 동사죠.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는 똑같은데 제라고 하는 것은 좀 정지한 고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을 테고, 장생이라고 할 때 생이라고 하는 건 생성이라고 했으니까 운동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요 상제라고 하는 것이 존재라든지 아니면은 정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이고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성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이름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언어의 기본이니까요. 언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름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서유럽 같으면은 이 계몽주의 이후에 기본적인 관점으로 등장했던 것이고, 그거보다 앞서서 즉 계몽주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이전에 특히 르네상스 이후에 계속되었던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궁극적인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궁극적인 언어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이것은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타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지금 명가명 비상명 할 때 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플라톤의 이데아라든지 아니면은 계몽주의 이전의 궁극적인 언어, 즉 불변하는 신적인 언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보면요, 상명에 여 영아지 미연 계자지 미분 명주제 방중 미욕 처 석간내 수소소 외여 우완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나서 무엇을 이어서 얘기하냐면 상명이 아낀다라고 하는 말, 애라고 하는 거는 사랑애라고 합니다만은 동사이고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뜻은 아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끼다는 것은 무엇을 아끼다라고 해서 타동사일 텐데, 이 아끼는 대상들이 있을 테고요. 그 아끼는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테고, 사물이 또 그 목적어가 될 수가 있죠. 아끼다에.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절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끼다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꼭 절약 아니더라도 애지중지할 수 있죠. 그래서 애지중지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명애라고 하는 것은 상명은 아낀다, 즉 상명은 애지중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여는 뭐뭐과 같다라고 해서 앞과 뒤를 등호로 연결시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상명이 아낌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거기 지금 목적어, 여의 목적어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지금 영아지 미연이라고 하는 것, 계자지 미분, 그 두 가지가 일단 나옵니다. 영아지 미연과 계자지 미분에서 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뭐의라고 하는 뜻인데 명사와 표지조사라고 합니다. 명사와 표지조사는 이 지 뒤에 나오는 말이 명사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영아지 미연이라고 그랬으니까 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사입니다. 어는 말하다는 동사고요. 그래 원래는 영아 미연이라고 해서 아주 어린 아이는 말하지 않는다, 아직 말할 줄 모른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자가 들어가니까 아주 어린 아이의 아직 말할 줄 모름이라고 이렇게 명사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 계자지 미분도 역시 미라고 하는 부정사가 들어가 있어요. 계자라고 하는 건 달걀입니다. 닭, 새끼니까 이거는 달걀을 가리키고요. 달걀은 알다시피 이 흰자와 노른자가 있죠. 그 계자라고 하는 게 달걀이라고 했는데 이 흰자와 노른자가 아직 나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은 장자에 나오는 그 혼돈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혼돈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요. 명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명주라는 말은 밝은 구슬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 명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진주라고 부르는 것의 다른 이름이에요. 진주는 다 알다시피 자연 진주 같은 경우는 조개 속에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걸 똘똘 싸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보석이 생기는 뭔가 이제 이물질을 감싼 것이 생기는데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예뻐서 보석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명주라고 하는 것은 진주이고요. 여기 재라고 하는 건 앞에 상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다음 방중이라고 했는데 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합이라고 하는 조개입니다. 이 조개는 이제 대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큰 조개인데 중은 가운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주재 방중이라고 하는 말은 명주가 즉 진주가 큰 조개 안에 대합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 미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 이름으로도 썼던 이름 말인데 미옥은 좋은 옥이라고 하는 말이죠. 아름다운 옥인데 좋은 옥입니다. 좋은 옥 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처는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재하고 같은 말이에요. 처, 석간, 내라고 했습니다. 석이라고 하는 건 돌이고 간은 사이고요. 내는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돌 가운데 안이 되니까 돌속이라고 하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 옥이 돌 속에 처하다,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여라고 하는 이 동사에 의해 가지고 목적어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쭉 이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상명의 아낌은 상명이 아끼는 것은 어린 아이가 아직 말하지 못함, 달걀이 아직 나뉘지 않음, 진주가 대합 속에 있음, 아름다운 옥이 돌 가운데 즉 원석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노자의 사상 중에서 박 즉 통나무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가능성의 어떤 총체를 가리킬 때 박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만 지금 여기에 상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직 분화되지 않은 즉 미분화된 박 즉 가능성의 총체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요. 수소소 외여완 우완이라고 했어요. 수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인데요. 비록 뭐뭐 하더라도 라고 해서 이 양보절을 이끌 때 쓰게 됩니다. 비록 소소라고 하는 것은 이 밝다라고 하는 말인데 합쳐서 이렇게 연결해서 한 낱말로 씁니다. 비록 밝더라도 라고 하는 말이고요. 외여우완이라고 했어요. 외는 바깥 이란 말이죠. 바깥은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될 테고 우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밝지만 바깥은 것은 이 어리석은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지금 나왔던 그 비상도 할 때 상도 같은 경우에도 빛나는 것을 모두 감췄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상명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빛나는 것이 지금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이것도 앞에 나왔던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처럼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무명, 유명 이렇게 낱말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는 하상공주의 경우에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이 왕필주를 읽으신다면은 무와 유라고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명을 다 수로로 다 이해를 해서 무는 천지의 시작이라고 이름한다. 유는 만물의
어미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 텐데 하상공 같은 경우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것과 유명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수러가 뭐냐 하면은 천지지시, 만물지모라고 하는 게 수러예요. 그래서 이다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됩니다.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고 유명은 만물의 어미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도 지금 보면은 무명이 무엇이고 유명이 무엇이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천지, 만물, 시작과 어미라고 하는 것도 다 그 노자 하상공주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하상공주의 무명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라고 하는 것도 또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지만은 이 주제어를 표시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명은 위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뭐뭐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 뒤에 목적어가 도입니다. 그래서 무명자 위도라고 하면은 무명은 도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명은 도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게 경술정교의 도인지 아니면 자연장생의 도인지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자연장생의 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상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도는 무명, 이것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이 하상공이죠. 자, 그 뒤에 보면 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무명은 도라고 했으니까 무명이 도일 때 도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도무형이라고 했어요. 도는 형체가 없다, 형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형이라고 하는 꼴이죠. 그래서 무형은 꼴이 없다 이 말입니다. 형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고 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고는 이거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고가 명사로도 사용되지만 접속사로 더 흔히 사용되죠. 고불가명야라고 했습니다. 불가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명가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불자 들어갔으니까. 도가 형체가 없으면 그렇다면은 이름을 지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형체 있는 도도 있겠죠. 유형의 도도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경술정교의 도가 유형의 도입니다. 상도는 무형의 도예요. 자, 이거는 이름을 지을 수 없고, 자, 상도는 이름을 지을 수 없으니까 상명인 것이 될 테고요. 유형의 도가 있는데 그 도는 이름을 지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가명의 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시자, 도본야라고 했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시는 도의 뿌리다 라고 했습니다. 도본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명사로도 쓸 수 있는데 여기 도본이라고 하는 게 도의 뿌리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본은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고요. 시라고 하는 이 기초, 시는 이제 기초로 이해를 하는데 도의 기초라고 이해를 하는데 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한 단계 이제 더 나아간 겁니다. 즉 도가 있고 그 도가 기초가 있든 없든 이런 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입니다. 무인데 여기에 기초가 생기면 그 기초가 생긴 것을 뭐라 부르냐? 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무명은 천지의 시다라고 했어요. 천지라고 하는 것의 기초다 이 말이에요. 무명이. 그럼 무명은 도라고 했으니까 도가 천지의 기초다 이 말입니다. 무명 천지시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 없는데 이름 지을 수가 없고 형체가 없고 그런데 천지라고 하는 거, 하늘과 땅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것 유이니까 요것의 기초가 뭐냐 하면은 바로 도이다 이 말입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이 천지가 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그 다음 보면요. 토기포화 출어허무 위천지본시야라고 했습니다. 토기포화라고 했는데 토는 토하다 뱉어내다 이 말입니다. 기를 토해내고 포화라고 했어요. 화라고 하는 건 변화를 가리킵니다. 변화를 포라고 하는 것은 흩어 뿌리는 것을 포라고 하죠. 그래서 기를 뱉어내고 기를 뱉어서 뱉고 변화를 흩뿌리는 것은 출어 허무라고 했어요. 어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서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앞에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었죠. 그것처럼 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전치사고 뭐뭐에라고 하는
그 장소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뒤에 보면은 전치사니까 전치사는 혼자 못 쓴다고 했죠. 이거는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허무라고 하는 놈이 이게 어의 목적어가 되고 허무 이래 되겠죠. 허무에서 이래 됩니다. 허와 무 또는 허무 하나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허무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허무에서 나온다는 이 말이 아주 지독한 말입니다. 허무에서 나온다. 그렇다면은 왜 허무가 지독한 말이냐면은 여기 무형이라고 했는데 도가 그러면 허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상도는 허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허무에서 나왔는데 위 천지 본시야라고 해서 위는 뭐뭇이 되다 뭐뭇이다 하다 요 말이에요. 즉 동사인데요. 뒤에 목적에 써야 되는 타동사입니다. 천지 본시라고 했어요. 천지의 기초가 된다라고 했어요. 참 이건 허무도는 상도를 얘기하고요. 이거는 불가형, 이 형체를 이룰 수가 없고 어떻게 불가명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허무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은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기초를 낳는다고 해야 되겠죠. 기초를 낳는다고 해야 되고 이 기초를 본이라 부를 수도 있고 시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본시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기초라고 하는 점, 그 어떤 바닥이라고 하는 점, 이거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천지의 기초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무명천지지시라고 하는 말을 이 화상공이 풀이한 겁니다.